우리가 타임라인을 좀 작성해 보면 되게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거죠? 7월 30일 지난달 30일 낮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단독 회동을 했단 말씀입니다. 맞아요. 11시부터 해서 12시까지. 네.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실관계를 정리하자면 한동훈 대표 요청에 의해서 만났고 시간은 네. 러닝타임은 1시간 반짜리. 90분 회동. 예,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해서 한동훈 대표 사람을 만들어 나가라. 네. 그리고 인선과 관련해서는 당대표가 알아서 하시라. 이게 정말 코미디인 게 그날 저녁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네. 이제 한과 만났던 것이고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낮보단 저녁에 이 사건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정치력을 여실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정진석 실장이 정점식 의장의 유임을 사실상 예. 이야기한 거죠.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저도 헷갈렸어요 그게. 네. 네. 저는 그럼 낮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씀은 뭐냐는 거죠. 인선은 대표가 알아서 하십시오. 예. 그거랑. 이게 그러면 배치되는 거잖아요 서로. 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참 거짓으로 따지자면 거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점심이냐 저녁이냐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인이 보기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네. 사실 저녁의 메시지가 진짜 메시지인 거잖아요. 이거 뭐 시간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네. 이 말한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보면은 저녁의 메시지가 진짜고 낮에는 그냥 결혼식 주례사 이런 거였단 말씀이거든요. 전 참 이게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용산 대통령실에. 예. 네. 이게 참 무차지적하지만 사건 아닌 것을 사건 이게 조그만 사건을 크게 이게 만들어가는 게 지금 대통령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말 대통령실도 지금 이 상황에서 바뀌어야 하는 건 대통령실이다. 그게 대통령실의 지금 현 상황을 보여준다. 근데 이 회동 관련해서 저 하나 좀 의문이었던 게 사실 한동훈 대표도 나와서 본인이 먼저 제안했고 90분 만남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초반에는 10분 만남 소리 굉장히 뜬금없이 막 돌았어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라고 보세요? 지금 보면 그 뭐라고 하죠? 그 기시감이 들죠. 계속 보면은 뭐 과거에 네. 한동훈 이제 그 전 대표 시절이 되겠죠. 이제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했다. 네. 그러니까 곧바로 제 기억이 맞다면 홍준표 시장이었나요? 저기 원희룡 장관이었었나요? 그거 윤석열 대통령을 잘해봐라. 이 네. 한마디 뿐이었다. 몇 초였다 뭐야 그렇죠. 뭐 이런 거였죠. 그리고 뭐 그 전에도 뭐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고 네. 그러면 이제 다 공통점은 뭐냐면 그 출처들이 다 정해져 있죠. 폄훼하고 싶은 네. 회동 자체를 폄훼하고 싶은 지금 이 상황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90분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말 앞뒤에 전후를 보면 저도 이제 10분설이 돌길래 네. 쭉 앞뒤에 말씀들을 찾아보고 정황들을 찾아보노라면 네. 10분이긴 힘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들이 특히나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쁘게 해석하는 데서도 어떤 해석이 있냐면 점심시간 각자가 점심 약속이 있었고 이와 같은 중요한 약속이라면 한동훈 대표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또 점심을 뭐 비록 임박하긴 했지만 점심을 딜레이 하든지 아니면 취소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인들의 만남을 짧게 마무리했던 건 90분이라는 네. 뭐 짧다면 짧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 둘 다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조차도 그 말의 배후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10분 이상이다. 10분으로 네. 말이 안 된다 하는 건데 예. 저는 이 10분설도 누군가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의도가 보면 깔려있다. 이제 다 이런 것들이 일정한 경향성이 지금 있거든요. 네. 뭐 10분 이것도 보면은 아무 근거도 없어요. 뭐 10분이라고 누가 10분이라고 말했다. 뭐 출처도 없고 근거도 없고 정황도 없고 어디서 하는 나왔는지. 데서 항상 이분들의 특징이잖아요. 뭐 접전을 한다. 네.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할 수 있다. 네, 아무 네. 근거 없잖아 항상. 결과는 보면 네. 그랬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방송에서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께 먼저 이 회동을 제안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대통령이 새 대표를 이렇게 먼저 초청하고 대통령실에서 부르고 그래서 만남을 갖고 이런 게 또 자연스러운데 1대1 독대도 아니고 정진석 실장이 배석했고 또
한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고 네. 이게 용산과 대통령은 여전히 만남을 껄끄러워하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들 나오는데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쭉 한번 타임라인을 짜면서 복습 내지는 복기를 해봤는데 네. 뭐 1대1 독대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다가 네. 이제 모두 다 일제히 이제 그 어느 시점부터는 독대란 표현이 없어지고 이제 만남. 맞아. 정진석 실장이 이제 배석을 한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개는 이 대통령실과 당 인사 혹은 당 지도부가 만났을 때는 짧게라도 짧으면 5분, 10분, 뭐 50분 이렇게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네. 지금 이렇게 3명이 만난 상태에서도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조금 고민주 기자님께서 해석한 의문을 제기한 부분과 뭐 일치하는 부분이 아닌가. 예.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장해찬 그 전 최고위원은 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부재를 탓하기보다는 네. 그 반대쪽의 정치적 부재 를 네. 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손을 듭니다. 먼저 내민 건 어쨌든 한동훈 대표였기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이번 이 국민의힘이라는 곳에서는 고유한 우리 이른바 작풍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작풍이요? 저희 세대는 작풍이란 말을 참 많이 썼는데 네. 고유한 풍토 경향 이게 말에 대한 상당한 터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하면 안 된다는. 아. 그 뭐냐면 지금 이 경우에도 한동훈 대표가 먼저 말을 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저는 정치의 90%, 95%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말과 대화인데 맞아요. 국민의힘 보면 말을 상당히 터부시한다. 왜 이 당은 이런 게 안 되는 건지. 그리고 대화 자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거 어떻게 보면 먼저 회동을 제의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뭐랄까요?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워할 대목인데 이걸 마치 야 우리가 만나자고 해서 만난 게 아니라 한동훈이 자꾸 만나자고 해서 만나준 것 뿐이야. 이게 참 웃기다는 거죠. 네. 아예 워낙 국민의힘이 또 지금 이재명 체제 민주당을 굉장히 비판하잖아요. 네. 하나의 목소리만 나온다. 네. 그 비판을 하려면 사실 국민의힘도 돌아볼. 아이 그럼요. 90몇 프로 이러해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북은 북한은 99%로 됐지만 우리나라는 51대 49, 55대 45 자주 왔다 갔다 해야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현대 정당 체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빨리 정당들이 홈플러스 이마트 그리고 뭐 제3회 이런 것들이 막 나와서 서로 전 국민들이 이번에는 이 당 찍고 저번에는 저 당 찍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하는 네. 네. 아니 그래야 퀄리티가 좋아지죠. 예. 홈플러스 갔다가 이마트 갔다가 하루는 또 장터에도 가고 막 해야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국민의힘만 찍으면 국민의힘 바꿔지겠냐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대표적인 뭐 우리가 많이 언급했던 친윤 뭐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서 공개적으로 한동훈 지도부를 이제 크게 흔들려는 움직임은 이전보다는 좀 잦아드는 듯한데 또 물밑에서는 계속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은 100도씨만 네. 되면 끓는 사람들. 끓는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무생물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라 이분들은 100도씨만 넘으면 끓는 분들이다. 근데 여건만 되면 끓는다. 백도 씨가 네. 사실 그 기점이 최상병 특검법 추진 때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계속 친윤은 여전히 공개 반대 중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지난주 방송에 나와서도 제가 느끼기엔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네.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동안 친윤들의 행보를 이렇게 예. 끓는 점에 비유해서 자주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 예. 이 상황이 왔을 때 친윤들의 움직임은 어떨지 예상을 해봐 주신다면요. 이분들 또 하나 특징이 있잖아요. 항상 건드려 보는 거. 항상 찔러보잖아요. 뭐든지. 네. 모든 사안에서 찔러보잖아요. 연판장. 저라면 우리 같은 일반인이라면 연판장이라는 카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내밀어 보는데 이분들 항상 던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뭐 최상병 특검 던질 거다. 또 찔러볼 거다. 또 찔러보겠죠. 뭔가로 툭 찔러보고 아니다 싶으면 에이 그럼 다음에. 이분들은 뭐 무한복권 매번 이제 무가로 복권 뽑는 분들이니까. 지난 전당대회에서 그 연판장이 나오려다가 만 것처럼. 그렇죠. 전당대회에서도 나왔고 총선 과정에서도 나왔고 이분들은 계속 쓸 거다.